마침 잘 오셨다. 여기 뒤가 있죠. 옥수 장로교회. 네. 저기 지하가 옛날에 슈퍼였는데 지금 이사 갔어요. 네. 근데 이재명 씨가 저기서 맥주하고 과자 포시래기하고 제가 그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 하나 사고 한 통을 사다 주시고 옆사람이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리틀 노무현이라고 자칭하는 그 이재명 씨가 드나들었던 그 장소입니다. 네. 20년 12월 12일 바다를 배경으로 한 김부선 씨의 사진.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당시에 찍어준 사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태우러 와가지고 이동하면서 바다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도 낙지를 먹고 그때 이분 카드로 밥값을 냈어요.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김무선. 이것이 무상연애다 하면서 레드홍이 약간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언론에 가십거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시즌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지자들은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상처, 어찌 보면 호사거리죠, 호사거리. 모이면 잡담으로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업적, 행정 능력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격가지로 평가받는 약간 불쾌한 소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당선 인터뷰에서도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질문을 해주길 바랬는데 또다시 이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어폰을 뽑아버리는 그런 명장면을 또 보여주셨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똥통에 발 담근다는 식으로 약간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김무성과의 스캔들하고 그 다음에 토론 중 발언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났고 이 스캔들 문제는 김무선이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선고소송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우리 김무선이가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메고 또 이재명의 킬러로 등장할 것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저는요 김무선의 약발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김이 빠질 대로 다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선이 등장할 때마다 언론은 참 재밌죠. 재밌잖아. 그리고 이재명을 깔만한 게 없는데 능력이라든가 행정 능력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뭐 추진 능력, 일머리 이런 거에 칭찬투성이다 보니까 이재명을 깔만한 게 김무선 소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언론 이슈하기는 좋다.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가 또 김무선 관련해서 무상 연애 이거 한번 언급하니까 또 약간 또 난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영상 앞에서 보시면요, 우리 부선 누나가 자신이 예전에 우리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가짜분 쓰레기 타고 맥주 사고 했던 슈퍼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장소다. 그리고 자기 안방을 가리키면서 거실을 가리키면서 여기에서 이재명하고 만났던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다 하면서 가세연에서 자기 스스로 여자의 몸으로서 자기 스스로 까발리고 이슈화시키고 논쟁을 삼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뒤돌아서서는 가난한 연예인, 가난한 영화배우, 여배우 하면서 자신의 딸 들먹이고 적재적소에 자신의 딸을 언급해가지고 논란과 어떤 법적 논쟁을 피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보고요. 다음 대선에서 또 논란이 될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요, 현재 이재명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성향상 이 짜질구질한 문제, 김무선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뭐 홍준표라든가 유승민이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를 끌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낙연 성향상, 뭐 김두관, 뭐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김무선 스캔들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상 앞에 보면요, 우리 부서희 누나가 부동산 투자의 정수를 보여주셨죠. 현재 우리 부서희 누나는 옥수 하이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을 한번 보면 약 21억 정도 하죠. 시세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가장 넓은 평수에 살고 있죠. 우리 부서희 누나. 보면은 139제곱미터를 보면 현재 상한가가 20억을 돌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7억 정도, 8억 정도 했으니까 거의 한 10억 이상, 뭐 12억, 15억 정도 올랐네요.
우리 부생 누나 엄청나게 부동산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팔거나 입지 좋은 곳, 여기 보면 한강 주변이죠. 한강 바로 옆이죠. 우리 부생 누나가 부동산 투자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강역, 한강 주변 아파트는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고 이 다리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직행할 수 있는 최핵심 요충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수와 하이츠 아파트 재건축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부생 누나가 가난한 여배우 그러는데요. 가난하지 않다. 팔면 20억 되고, 이거 가지고, 물론 대출을 끼고, 뭐, 대출을 갚아 나가겠지만, 충분히 제주도 가가지고, 국수장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준표가 무상연애라고 했을까? 우리 홍준표도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저는 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을 목도를 하고 목격을 하게 되고 역사의 산 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을 했거든요. 자살하기 직전에 메모를 남겼는데 거기에 자신이 뇌물을 준 정치인 명단을 남겼어요.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홍준표, 부산시장, 기춘희, 이병기, 위완구, 이렇게 김기춘이는 준 날짜, 장소까지 적어놨죠. 보통 죽기 전에 사람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직전에 쓴 유서가 가짜일 확률이 있습니까? 저는 죽기 직전에 사람이 물론 복수 차원에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복 차원에서 거짓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기 목숨 버리는 마당에 거짓을 말하기는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서도 보통 유서 같은 경우는 신빙성,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표 형이 1억을 받았다, 이것이 결국은 1심 유죄, 뭐 대법원까지 가서는 결국은 뭐 인맥을 잘 활용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직전에 작성한 이 성완종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돈 전달한 놈이 허위를 말했을 수 있다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죠. 결국은 우리 준표형 1억 이거 무죄 선고 났습니다. 제가 이것이 기억이 남는 이유는 진짜 수인선이죠. 인천에서 수원까지 지하철 개통하는데 수원역 거기 고생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이 경남 기업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성완종이가 죽는 바람에 경남 기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체된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기억이 남습니다. 경남 기업이 지하철 공사하다 부도가 났다. 우리 성완종이 죽는 바람에. 그래서 홍준표가 이재명을 거론했다 이거죠. 우리 부성이 누나와 무상연애를 했다. 물론 달라진 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의 새로운 정책 제안이 상당히 새롭고 파격적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생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큰 대세라고 생각하지만 오래된 정치인, 기성 정치인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마 겁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의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죠. 특히 부자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무상 시리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낼 것 같아요. 물론 다음 대선 토론회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할지 물론 이미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설득 능력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 기존 기득권층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대출, 기본주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 홍준표가 이재명 도지사의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재명이 무상 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가운데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분이니 말릴 수가 없다 하면서 이재명이 연애도 무상으로 했다 하면서 이재명과 김부선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부선이가 그냥 침묵을 하면 되는데 김부선이 이목을 못 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얼씨구 하면서 또 자신의 입장을 표현을 했어요. 홍준표가 노골적으로 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김부선이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김부선이는 또 자기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말했죠. 허언증이다. 약간 자기 과시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부선이 이재명을 또 고소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자기 현시 욕구가 또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표현을 했죠.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과 저의 관계는 분명히 사적 영역입니다. 사적 영역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무상 연애 등등이라면서 조롱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귀하게 말씀드리는 거 팩트는 이재명의 총각 하칭이고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김부선이가 사적 영역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사적 영역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 부서인 누나는 이재명과의 이 스캔들 문제를 퍼뜨리고 폭로하고 까발리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경기도지사 선거 유세 직전 핵심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투표 며칠 전인가요? 나와가지고 떠벌리고 가세연에 나와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연애했던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자 그래서 범죄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부서인 누나가 이재명 도지사를 고소를 했어요. 처벌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김부선의 이런 여기저기 나대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허언증 환자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예훼손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방송에도 출연을 못하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면은요 허언증 환자로 몰려가지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많이 입었다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가지고 이재명을 처벌하면 될 텐데 또 고소를 취하를 했어요. 명예훼손 혐의를 고소를 취하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네. 2018년 12월이면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당선된 때예요.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더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왜 고소를 취하했을까? 거기에 또 자기 딸 핑계를 대었죠.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2개 혐의 중에 관해서 김부선 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했다. 처벌 의사가 없다. 왜 처벌 의사가 없을까요?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한 것이 허언증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면 자신이 증거를 제출해서 이재명의 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도 없으니까 잘못했다 그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용환이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스캔들 관련 질문을 거짓으로 답한 게 고발 내용인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을 했고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도 이것을 부인한 것, 그러니까 김부선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 어떤 스캔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담겨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로 담겨있죠. 부선이가 그냥 명예훼손만 고소를 했으면 우리 부선이 개인적인 문제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고소장에 이 여배우 스캔들을 부인한 것, 이재명 도지사가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도 해당된다 하면서 고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우리 부선이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법적 정성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순전히 자기 피해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만 고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는 부선 누나가 취하를 해서 공소권 없음이 종결이 됐고, 이재명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답변한 거 있죠, 토론회에서. 그것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인장은 왜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를 고소를 하지 않느냐, 고발을 하지 않느냐. 고소했다니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똥통에 직접 담기 싫어서 고소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도지사의 의사를 득한 이재명 변호인단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김부선, 공지영, 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죠. 이때 당시에 동부 익스프레스인가요? 다시 또 언급하게 되는데 뭐 만원씩 십시일반 2,000명 가까이 되나요? 많은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우리 부선이를 처벌해야 된다면서 십시일반 돈 모아서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지영, 김용환, 그리고 시인 이창윤 4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을 했나봐요. 그 다음에 한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단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다. 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김부선이를 고소를 했어요. 이 김부선의 이런 언행과 난동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불륜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를 고소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공지영이는 증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불륜을 인정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공지영이도 고소를 했어요. 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소 사건의 결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있습니까? 현재 이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웅 변호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대표했던 분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정확히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상당히 미스테리였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기억이 돼요. 보통 불기소로 처벌받거나 뭐 이렇게 무혐의 처리되면은
불구소 이유서,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우리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고소 고발을 대리했던 분들이 명확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미스터리였다. 각하돼 버리다 보니까 기각도 아니에요. 각하예요, 각하. 각하란 뜻은 어떤 고소 고발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기각이 되면 어떤 내용이 범죄 혐의가 안 돼서 기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우리 시민고발단, 공익고발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형식 자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각하였어요. 각하. 그래서 이 공익고발단을 대표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의구심의 눈초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각하 이유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이재명을 응원하시고 이재명을 지지했다는 이 대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다 믿을 수만 없겠구나, 이런 불신을 제공한 큰 사건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부선이가 자신의 경찰 수사를 받고 나서 상당히 이재명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멘트를 인터넷에 올리고는 했었죠. 그리고 어제죠. 2021년 3월 11일인가요? 어제 또 우리 부선이가 올린 글을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선이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대충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자, 우리 부선이 누나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당시 너무 힘들었다. 왜? 우리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딸 핑계를 댔죠. 딸이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해서 그 충고를 받고 고소를 해서 얻을 게 뭔가 하면서 약간 또 인생에 또 회의감을 느껴서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고소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했다 그러면 명예훼손만 고소를 했었어야죠. 공선법 위반을 고소했다는 것은요, 이 고소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의심이 돼요. 그런데 자, 그때 당시에 고소 취하가 있고 나서 우리 공익고발단에서 김부선을 고소를 했는데요. 김부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자마자 나흘 만인가 이재명 지지자들 수천 명, 약 2천 몇 명 됐죠, 시켜 오히려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공익고발단은 이재명 도지사의 고소 고발 의사를 확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재명 지사 측에다가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소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이재명 지사 측에 의사를 물어봤고, 이재명 도지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거였죠. 그때 당시에 나는 딸을 보러 호주까지 갔다가 성동경찰서에서 이재명 지지자 측에 고소 고발이 있으니까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히 귀국하고 조사 받았다. 자, 김부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성동경찰서입니다. 자, 앞으로 김부선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어떤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냐? 김부선의 고소고발 사건은 각하 처리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익고발단 측의 검찰 고소고발 결론은 각하였어요. 각하. 기각이 아니었어요. 각하. 그런데 왜 각하가 됐을까? 고소고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고소고발을 해서 그런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각하 이유서라도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고발을 대표했던 분들이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해설을 해주지 못하고, 해명을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신을 최극도로 끌어올렸던 그런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홍준표와 김부선의 무상연애가 이렇게 또 터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이 저를 무고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통신법 등으로 고발했고 4건인가가 모두 각하 처리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재명이 거짓말이 들통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2021년 3월 11일 날 김부선이가 다시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왜 김부선이를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 여기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재명이 고소 고발했다고 자기 이름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꼭 인터뷰나 어디 언론 뉴스나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왜 이재명은 김부선이를 고소 고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기사가 떠요. 이재명은요 계속 고소 고발을 했다니까요. 경찰서에서도 이재명의 고소 고발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김부선에 대해서 고소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공익고발단이 어떻게 해서 고소 고발이 각하가 됐는지, 이재명 도지사가 경찰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김부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불처벌 의사를 전달해서 각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서류상의 미비점, 증거를 제대로 첨부를 못해서 각하가 된 것인지 좀 명쾌하게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됐었으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불신이 없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부전이 누나가 우리 이재명 도지사하고 왜 헤어졌냐 이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계속 만났으면 되는데 왜 헤어졌냐. 결국 또 가족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실래요? 경찰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헤어진 이유를 물었나봐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요, 아무도 모르는 가족의 비밀을 듣고 소름 돋아 헤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가족의 비밀을 이재명 도지사하고 헤어진 이유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통 남녀지간에 있어서요, 헤어지려면요 서로 미워한다든지 총각이 아니었다든지, 우리 부전이가 말하는 이재명 도지사가 총각이라고 아까 범죄라고 했죠. 이게 뻥친 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헤어진 이유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핑계를 대잖아요. 가족, 아무도 모르는 가족의 비밀을 알고 소름 돋아서 헤어졌다, 이것이 헤어진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은요, 이 정도로 소름 끼치는 거 터트려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치명타 입힐 수 있죠. 자, 이것을 보면요,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허언증,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저는 약간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좀 똥똥에 발 담그는 게 싫어서 우리 부선이 누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다음 대선에서 다시 김부선이가 화제의 도마위에 오르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워낙 호황되고 말하는 게 두서도 안 맞고 자기 이주로 앞다르고 뒤따르고 옛날에 주장 다르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뭐 증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딸 핑계 대고 있고 강아지 핑계 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불신을 받고 있어서 크게 뭐 논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할 소재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권 후보 중에 우리 또 만약에 홍준표가 토론회 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언급해가지고 이재명의 말 실수를 또 끌어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발언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공선법으로 또 고소고발해서 또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야권의 뭐 대권 주자로 나오면 이런 수준 낮은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신뢰성이 듭니다. 윤석열은 좀 다르죠. 다른 대권 이 자잘한 홍준표 같은 뭐 유승민 같은 이런 자잘한 애들하고는 또 약간 좀 톤이 다르죠. 그래서 다음 대권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물간 우리 부서인 누나는 억수동 아파트 20억짜리 팔아가지고 20억 들고 제주도 가가지고 국수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환이가 제주도 가가지고 한때 정치적 동지로서 그 국수집에 가서 국수 먹을 수 있도록 제주도 가가지고 국수 하시면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대한민국은 앞에 우리 부서인 누나도 봤지만 부동산이 폭등 장세고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3기 신도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 부임하고 나서부터 공익제보 한라인이라는 이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공무원들이 투기 이런 것을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청렴경기라는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헬프라인, 그리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패상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또 잘 머리 굴려서 하는 게 현상금이거든요. 사람은 돈이 약하거든. 돈을 또 크게 걸어가지고 많이 해쳐먹는 놈들한테 또 몰수해가지고 공익신고한 사람들에게 또 적절히 보상하는 그런 약간 또 머리 좋은 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와 김무선의 논쟁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의해서 무상연에 또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거 폄하하는데 김무선을 끌어들였다.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안 되면 몸이 근질근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선이 누나는 그 딱 지나가는 소리로 무상연애 한 소리 딱 하는 거 그걸 또 못 참고 또 이슈화 시키는 우리 부선이 누나의 탁월한 언론 능력도 좀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는 그다지 영향가가 없을 것이다.
그야 말대로 한물간 여배우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요 계속해서 LH 직원들의 부패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발언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9월 달에요,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권리당원만 투표권이 있거든요. 3월 안으로, 권리당원에 가입하셔야지만이 이재명 도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다, 이재명의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권리당원의 의견이 대부분의 85%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권리당원으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재명을 대권 후보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하에서 봐요.